자, KB 국민은행 리딩뱅크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은행권 중에서 가장 선도 은행이죠. 국민은행이 지금 대출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다주택 구입용 주담대 제한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집을 살려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은행으로 전부 확산될 것 같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이 어제 전 영업점에 이 같은 방침을 갖다가 밝히고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를 0.2% 올리고 다른 은행에서 빌린 주담대를 갈아타게 하는 것도 제한하고 그래서 가계 대출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이 712조인데 한 달도 안 돼서 3조 6천억이 7월달 들어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의 이런 대출 제한에 대해서 좀 웃기는 것은 정부의 금융당국자가 이것은 국민은행의 대출 제한이 개별 은행의 결정이다. 급증하는 가계 대출의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방어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값이 17주 연속으로 오르는 등 서울 수도권 일부의 이 상승 곡선이 지금 급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면 이 칼럼에 논술의 명의로 집값 하락론자를 바보로 만든 정부. 그래서 집값이 경제적인 상식으로 보면 떨어질 거라고 다들 그렇게 봤는데 자, 한동안 대세를 장악했던 집값 하락론자들의 주장에는 논리적 근거가 있었다. 25년치 소득을 모아야 서울집 살 수 있는 서울 집값 수준, PF 부실에 따른 건설 경기 추락,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이 난 분양시장 침체, 청년들 연끌 비투에 따른 주택 실수요 소진. 그래서 정부가 정책성 저금리 대출 가지고 일시적으로 죽어가는 집값을 살렸지만은 결국은 2차 하락이 될 거라고 했는데 3월 이후 시장이 급변을 해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 집값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대장주, 그러니까 준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연일 올라가고 있지 서울 전부도 아니고 또 구축 아파트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지방은 미분양까지 지금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는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 하락론자들의 실수가 정부 실패를 가속한 거였다. 정부가 겉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실제 행보는 달랐어. 정부가 경착륙을 맞는다면서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 대출을 3, 40조씩 2년간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스트레스 BSR 2단계 시행도 미루면서 결국은 집사라고 부추겼고 그리고 또 부동산 PF가 붕괴되면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에 다 충격파가 올 건데 그 붕괴를 갖다가 계속 미루어 왔고 신규 택지 공급 중단 상태를 방치하고 또 공급 19만 2천 채 누락도 또 방치했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사라고 부추겼어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PF,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값 상승을 바라고 있다는 해석을 놨다. 조선일보가 제가 이야기하던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자, 정부가 진짜 집값 하향 의지가 있었다면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기 전에 막았어야 돼요. 정부는 전세 사태도 방치했고 종부세 논란을 갖다가 결국 저렇게 마무리 짓고 그러면서 집값 폭등을 스스로 유발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집값이 오르고 나서야 표정 관리하면서 추세적 상승이 아니고 지역적 일시적 등락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권을 부동산에서만큼은 욕할 게 하나도 없이 문재인 정권보다 더하다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집 문제에 관해서는요. 근데 문제는 조선일보가 남 욕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그러면 집값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투기꾼들의 편에 서지 않았느냐.
오늘 조선일보의 다른 면에 보면 서울 집값 풍선 효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용인, 광주가 뜨겁다라고 하면서 경기도 거래량도 34개월 만에 최대다라고 하면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난번에 그 하반기에 하려고 공급을 안 한 것을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상반기에 공급 부족이었고 지금 이러면서 마치 아파트가 부족해서 문제다. 또 금리가 하락하니까 집 사야 된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욕할 것도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7,000건이 넘고 처음으로 이제 평균 12억을 공식 돌파했어요. 강남 3구와 마용성 이 6개 구에 집중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혼인이 신생아 특공으로 집을 살 사람은 거의 다 샀고 요즘은 이 투기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 평균 거래액이 26억 3천만 원이에요.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달궈져서 서울이 뜨겁고 경기도가 뜨겁고 그래서 전국이 다 뜨거워져서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잘 끝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갑자기 그 고령층 실버타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아니 고령층 집이 따로 있고 언제부터 한국에 중장년층 집이 따로 있고 청년층 집이 따로 있습니까? 다 같은 집에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2015년 하도 사기를 쳤어요. 실버타운 분양한다고. 봉이 김성달 같은 사기꾼들이 판을 쳤죠. 그래서 사기 피해가 빈발하니까 이걸 갖다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못하기로 해놓고 이걸 다시 규제를 풀어서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자, 현재는 이 실버타운을 지어가지고 임대해서 할 수 있는 타운만 있는데 투자 비용 해소가 오래 걸려서 사업자들이 개발을 꺼린다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실버타운이 있을 만큼 있고요. 솔직히 한국 사람의 노인, 한국 노인 3분의 2가 빈곤층에 가까운데 실버타운 들어갈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실버타운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부분이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아주 부유한 노인들이 400~500만 원씩 내고 한 달에 호텔 생활을 하겠다. 그것도 보증금으로 한 10억, 20억씩 내고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은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정도의 실버타운으로도 그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실버주택이 없어서 노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공급 확대를 한다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실버타운을 허용한다는 것은 지금 아파트 지으려고 샀던 땅들이 지방에 다 무너지게 됐으니 그 땅들을 실버타운으로 돌리려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금감원이 부동산 PF 정리 속도전. 자,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PF가 한정없이 안 터지고 기다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죠. 나중에 이제 집값 폭등이 더 확산되면 윤 정권을 향한 원성이 시급하니까 단기간에 부동산 PF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집값 문제를 또 썩 떨어뜨리는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이 6개월 안에 부동산 PF 정리를 끝내라고 정리계획 제출을 갖다가 정리계획 제출 지침을 8월 9일까지 내라고 금융기관들에게 지금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방침이나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경공매 처리가 훨씬 많아서 내년 4월 이후까지도 가게 되니 금융권이 지금 구조조정에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업계도 지금 금융당국이 압박할수록 이 경공매 가격이 더 낮아질 건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감원이 이렇게 서두는 이유는 지금 부동산 PF 살리려고 집값 올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갈 수는 없다. 지금 그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여기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요. 연말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